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 캠프 쪽의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좀 지지율을 좀 많이 올리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와 10% 이상 훌쩍 차이가 나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ARS 조사 윤석열 후보가 좀 잘 나오는데 그걸로는 15% 정도 나야 차이가. 지금 전화 면접 조사는 아마 7, 8%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게 좀 차이를 크게 내달라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송원재 TV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이 좀 재미있으려면요. 윤석열 후보라고 하더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하고 잘 못하는 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이런 정파성은 있습니다. 이제 물론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팩트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파성이 개입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있거나 하락하고 있거나 이재명 후보보다 낮다. 이렇게 되면 정말 팩트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해서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안철수 후보도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뭐 다 모두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판을 하고 싶어도 또 비판을 해야 할 거리가 생겨도 수위를 낮추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 측에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좀 지지율 좀 훌쩍 좀 앞서가자. 그래야 제가 정말 마음 놓고 윤석열 후보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도 하고 물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게 그래야 제 방송도 좀 재밌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 측의 사람들이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순발력,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진작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2개월 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불필요하게 이준석 당대표, 김종인 위원장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또 홍준표, 유승민 후보들과의 원팀도 물론 앞으로 그건 해결할 부분인데 훨씬 좋은 분위기가 됐을 테고 여러 가지로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결단, 순발력이 좋아진 것만 해도 환영할 만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어제 오늘 달라졌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그 통화 녹취 그게 방송이 되자, 그게 공개가 되자 윤석열 후보가 주변에서 사실은 별다르게 건의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조금 뭐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곧바로 어제 오후에 기자들에게 사과하겠다. 정말 송구하다라고 하고 부인인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사적인 통화를 길게 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 자신이 선거운동 때문에 너무 바빠서 부인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국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역시 윤석열 후보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씨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인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캠프에 그렇게 돕고 있지도 않고 또 전면에 나서서 지원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그 경력 부풀리기 부분에 있어서 보여줬던 그 태도.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주변에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아마 송원재 TV를 통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 부분은 사과를 하지 않고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2주일 가까이 버팁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팩트체크가 먼저다. 사실 확인이 먼저다. 기자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좀 사실을 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도를 해라 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고 민주당의 공격이 흑색선전이 많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버티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민주당의 흑색선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그 경력 부풀리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도 인정을 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청년층, 중도층 아무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 전통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런 정도의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많이 움직이는, 지지율을 바꾸는 이런 계층에서는 용서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즉각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결단을 내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또 하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그걸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 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그 전모 씨, 이 전모 씨가 네트워크 본부를 통해서 뭐 활동을 해왔다. 고문으로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고문으로 위촉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출입을 하긴 했지만 특별한 어떤 뭐 고문이나 이렇게 직책을 맡은 바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그 김건희 씨 그 녹취 그 방송에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또 이런 무속, 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프레임을 짜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뭐 왕자를 새기고 토론에 나왔다든지, 또 뭐 천공스승, 이번에는 또 건진법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속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신은 소개를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칼에 의혹 부분에 대해서 자르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부를 오늘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무속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순발력이 돋보인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구걸해야 하는 정치인은 이 무속 아니라 뭐 종교 누구라도 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굉장히 후보들과 친한 척을 하면서 또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뭐 등에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친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뭐 종교인들이나 이런 무속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트워크 본부를 아예 해체시켜 버린 것은 불필요한 오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버리겠다.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또 사실은 점을 많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있는데 점을 많이 보는데 그 점에 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점은 점으로서 또 그런 정도로 한 번씩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피를 말리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단칼에 자른 것은 순발력 있는 태도였다. 또 김건희 씨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어제 대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스탠스를 잡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선을 긋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 3사에서 이제 양자 토론이 열립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과 다시 박빙의 승부로 가느냐,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우세, 이재명 후보의 말솜씨,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 윤석열 후보의 그 진솔한 그런 토론 자세가 어떻게 이재명을 압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윤석열 후보는 평생을 특수부 검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때려잡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핵심을 찌르지 못하면 바로 그 검사, 특수부 검사가 당합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 검사, 허점만 보이면 용서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국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침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권력형 비리에 얽매여 있다. 윤석열 후보가 그 핵심을 찌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훌쩍 앞서가게 되면 제가 다시 송은재 TV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